기후 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변화 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자 그런 시간인데요. 누구나 인터뷰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로 신청해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가입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파주 대표세요. 전종호 선생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종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저도 파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파주 그러세요? 대표님이라고 하셔서 반가웠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언제부터 파주에서 지내신 건가요? 저는 뭐 파주에 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아, 네. 네. 그 파주에는 어떤 계기로? 제가 그 학교에 있는데 파주에 이제 문산중학교 발령이 나서 2000년도에 네. 그 뒤부터 파주에 쭉 살았습니다. 아, 네. 학교 선생님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소개를 보니까 곧 책을 출간하실 예정이라고 나오던데요. 책을 출간한 게 아니라 출간했어요, 두 번. 이미 출간하신 네, 건가요? 네. 어머니는 8월 달에? 어머니는 네. 이제 국수를 먹지 않는다. 네, 히말라야 시집. 팡새. 네. 이렇게 출간을 하셨던데 히말라야 팡새면 히말라야에서 어떤 생각을 하신 건데 직접 히말라야 여행을 가셨던 건가요? 그러면요. 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네네.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2번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는 그 지역하고는 너무 다르게 너무나 막 풍경이 압도적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2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생각하고 명상했던 것들을 산문 30편, 네. 시 35편을 묶어서 지난달 8월 25일 날 히말라야 빵새라고는 책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 히말라야에서 찍은 사진들도 막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사진도 중간중간 들어있죠. 트레킹을 2번이나 하셨다니까 와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거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가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히말라야 안 가본 사람은 많지만 가본 사람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히말라야에 가서 트레킹을 하신 게 기후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연결이 됐을까요?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히말라야 같은 이런 압도적 환경 속에 그 트레킹하면서 여행하는 거는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살면서 우리의 주요 가치관이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그런 히말라야 같은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나 산에 가면 그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많이 갖는 거 그렇게 안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너무 쓸모 없는 곳에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책을 읽어봐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시면서 세상을 보는 눈높이도 달라지는 건가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 낮은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히말라야에 가서 이렇게 삶의 태도를 돌아보신 것과 함께 또 교직에 있으시면서 이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계속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셨다고요? 네네. 제가 학교 있을 때 혁신교육 넘어 시민교육이라고는 책을 냈었어요. 혁신교육 넘어 시민교육. 시민교육이라고는 책을 냈는데 이제 이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시민교육 방법이나 뭐 어쨌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책 중에는 넣지 못한 게 이제 그거예요. 기후 정의 문제. 그 지속 가능 사회라는 인간의 노력이 사실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시민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2년 전에 요 파주 서진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고 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기후 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요 지금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기후 정의 문제와 이제 관련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후 정의 문제,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이게 중요한 시민 교육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직함을 보니까 도민추진단 파주 지역 대표. 네.
파주 그리고 햇빛 이제 시민 발전 협동조합 교육이사. 네,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이제 네. 태양광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파주 지역에 있는데 제가 그 교육이사로 맡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도 햇빛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이사직을 맡고 계신데요. 혹시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재직하실 때 네네. 학생들의 말씀하신 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 기후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셨거나 특별한 경험은 없으셨을까 궁금해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네.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기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은 없고 네. 기후가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학생들 만날 때마다 틈틈이 이야기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이런 그 기후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더 조직화해서 그 활동도 하고 학생 교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 시민발전 협동조합에 가입도 하고 네. 그 마을에서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직하실 때는 시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가 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나와 보니까 아, 이 기후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느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하고 계신 일 보니까 눌놀이 평화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이 눌놀이 평화마을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 파주에 그 네. 평화마을 지자라고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마을 지자. 지자. 네. 근데 그 우리 그 지자 회원 중에서 그 몇 분이 그 마을을 만들어서 직접 살면서 네. 그 이 생태 전환과 관련된 활동을 하자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모아져서 네. 저희들 한 15명이 한 15가구의 집을 짓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작은 그 공동체를 좀 꾸려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조그만 집들, 큰 집이 아니라 이제 뭐 작은 집들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져서 네. 거기서 이제 그 평화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생태를 전환하자. 네. 생태 전환이 이제 기본 컨셉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전 전기를 쓰지 않고, 한전 전기라는 게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주로 만들어진 전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저기 저 울산이나 이런 데 멀리서 오는 전기들이고, 네.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생산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쓰자. 라고 하는 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땅을 이용해, 땅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을 하자. 그래서 지열을 활용한 걸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저희 마을 부지가 크진 않지만, 우리 마을에 떨어진 빗방울은 밖으로 보내지 말고 그걸 재활용해서 쓰자라고는 빗물 재활용에 대한 세 가지 그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와,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좀 놀란 게 저는 그냥 이게 어떤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태양광 정도 하셨겠지 생각했는데 빗물 재활용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 생태 전환 마을이라는 구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것도 제가 15가구나. 알기로도, 네.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하는 마을은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게 네. 제가 듣는 바로는 저는 지열, 빗물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활용하는 마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처음 잘 되면 듣습니다. 좀 이렇게 네. 잘 되면 이렇게 좀 그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단순히 뭐 쓰레기를 덜 만들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진짜 이 정도면은 생태 전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눌놀이 평화마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태양광 발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빗물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재활용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눌놀이 빗물 학교도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빗물 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규모가 큰 어떤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이 그 빗물 재활용 시설을 우리가 이번 파주시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설치를 했어요. 네.
아마 이 빗물 시설을 지원한 지자체 사례도 아마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이제 우리 세금 들여서 이렇게 빗물을 재활용한 것들을 마을에 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주민 편의금에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우리 일반 파주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이 빗물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그 전파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마침 우리 이제 파주시에 그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가 이번에 그 문턱 없는 사회실험실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모해서 네. 거기서 뭐 약간의 돈을 지원받아서 그 빗물 시설을 이용한 그 교육 그리고 이제 빗물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좀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빗물 학교를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현이가 빗물에게 보내는 편지, 이현이, 빗물이 이현이에게 보내는 네, 편지해서 네, 짧게 읽어보고 싶다고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일부만. 네, 이현이가 제 읽어주시면 손녀입니다. 좋겠습니다. 아, 손녀딸이세요, 이현이가. 손녀가 이제 저희 집에 자주 가끔 오는데, 네. 이제 이현이가 이제 빗물과 대화하는 식의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네. 그 이현이가 이제 빗물 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굉장히 겁나 했었는데, 네. 비가 이렇게 골고루 왔으면 좋겠다. 예.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고, 이제 그런 편지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빗물이 이현이한테 이제 그 답장한 네. 형식으로 글을 써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겨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지구의 수분 총량은 같은데 바람의 방향이나 온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지역별로 계절별로 편차가 많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좀 불편을 하더라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빗물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사실 옛날 사람들은 빗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았지. 저수지 같은 게 그런 게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뺏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주 먼데 강 상류에 큰 댐을 만들고 길고 먼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집안에서 수돗물 콸콸 쓰고 있지. 그것도 너무 싼 값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 귀한 줄을 몰라.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지. 너희 할아버지 동네 물놀이는 빗물을 모았다 필요할 때 나무에 물도 주고 청소도 할 수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을 만들고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빗물 교육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동네 분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빗물을 그렇게 잘 모으면 비가 안 올 때도 쓸 수 있고 상수도 요금을 절약하게 되니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빗물이 이현이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그 빗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다 안 읽으셨지만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네. 좀 더 비를 사랑해주고 지역별로 동네별로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기후재앙 시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현이 같이 똑똑하고 기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 할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네요, 그러면 이게. 네, 할아버지는 제가 이현이 이현 이름을 들려서 이렇게 쓴 겁니다. 네, 똑똑한 이현이에게. 선생님 이 목소리를 이현 어린이가 나중에 들으면 정말 오래오래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파일이. 네,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든 그 기후 문제는 좀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 좀 위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려면 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이니셔티브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그 개인들이 그 작은 단위부터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놀이 평화마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종호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파주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